오늘은 애틀랜타 한인타운 중심부에 있는 신기한 도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바로 첫 번째 교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교회는 코너스턴 처치라고 하는 미국 교회입니다. 원래는 교회 건물이 두 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동을 철거하고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한 동에 예배당과 커뮤니티홀 심플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많이 줄어서 교회 한 동을 철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와도 붙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교회를 판다고 하면 연합장로교회에 팔게 될 것이고 연합장로교회가 더욱더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 중에서 거의 아무도 모르는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하므로 끝까지 보신다면 아주 재미있는 지식을 하나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코너스턴 처치를 통해서 시작은 했지만 오늘 소개하는 곳은 일명 교회길 또는 처치 로드라고 불리우는 약 2마일의 길입니다. 방금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제2성교관을 지나쳤으며 지금은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본관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 건물에서 보이는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이쪽 조지아에서는 가장 큰 한인교회이며 출석교인은 약 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적교인은 5,000명 정도 되고 있죠. 건물은 총 5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당과 커뮤니티센터, 교육관, 여호수아 비전센터, 그리고 제2성교관이 있고 제1성교관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총 6개지만 큰 건물로 따졌을 때 총 5개입니다. 본 예배당과 커뮤니티 센터에는 각각 700석 규모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700석 규모라고는 하지만 송구 영신 예배 등 큰 집회가 있을 때에는 본당에 의자를 더 설치해서 약 1,000명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지금 각 교회 소개와 함께 이 길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하게 되므로 중첩되어 좀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약 2마일의 단 하나의 길에 19개의 교회가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건물 자체가 띄엄띄엄 있는 애틀랜타 지역의 어떤 형태를 고려해 볼 때 19개의 교회가 모여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신기한 형태일 것입니다. 이를 두고 대부분 그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이쪽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 라는 의문을 품기에 분명히 충분할 듯 합니다.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야 익숙한 길이지만 이곳을 처음 오신다거나 갓 이주해 오신 분들 그리고 여행 오신 분들은 이 길을 지날 때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 길에는 교회가 많아? 그렇지만 여기 사는 한인들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보통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많아 겠죠? 오늘 저는 이 길의 원래 주인이었던 한 일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부해보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리막길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플루언서 처치, 한국말로 하면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뜻이겠죠. 미국 교회치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냥 중형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교회는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그리고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주일에만 문을 엽니다. 이 교회는 주일 9시와 11시에 예배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교회가 아담하고 꽤 깔끔합니다. 보통 미국 교회는 직접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겉에서 보는 것보다 아름답고 장식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곳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도 굉장히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한인타운에서 게인스빌이라는 큰 도시 방향으로 약 30분을 가다 보면 하나의 도시가 소형 도시가 나오는데 도시 전체가 여기저기 심슨이라는 표시가 굉장히 많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브랜드인가? 저 심슨 뭐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그 안쪽에 심슨스 농장, 심슨스 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심슨스 팜은 농장이라기보다는 자동차 폐차장 또는 자동차 무덤 같은 곳입니다. 또 설명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대형 교회죠.
퍼스트 베프티스트 둘루스 처치, 한국말로 하면 둘루스 제1침례교회입니다. 미국 이쪽 조지아 지역에는 남장로 교회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남장로 교회 이상으로 훨씬 큰 교단이 바로 남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틀란타에 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팝콘이 매달려 있는 것 같다 해서 막 팝콘 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매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화가 벚꽃보다는 한 2주 정도 빨리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틀란타에 봄이 오면 곳곳에 매화가 막 핍니다. 그리고 매화에 잎사귀가 막 자랄 때쯤에 벚꽃나무도 피기 시작을 하죠. 토요일 오전에 촬영을 진행했는데 각 교회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이라서 좀 편하게 촬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정말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도 제법 다니고 있다는 것이 이곳의 정설이고요. 이곳에 등록했던 한 한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등록을 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안부를 묻고 나누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인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쓰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교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퍼스트 베프티스트 둘루스 처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한번 영상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걸어서 교회의 곳곳을 둘러봅니다. 이쪽이 교육관인 것 같아요. 교육관의 입구를 볼 수 있었고요. 이쪽에서 교육관이라고 느낀 것은 프리케이를 이쪽에서 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놀이터도 가장 가까이 있죠. 그쪽이 교육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암자라기보다 정자 같은 곳인데 이곳이 바로 놀이터 입구입니다. 바로 옆에 굉장히 큰 잔디 구장이 나오는데 이쪽에 꽤 쓸만한 중형 축구장이 한 4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해마다 이 지역, 애틀란타 지역의 한인교회의 축구 대항전이 늘 열리기도 합니다. 어른 축구 대회는 아니고요. 프리케이, 즉 유치원부터 보통 국민학교 때까지, 엘레멘터리 스쿨까지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구 대회가 해마다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인 커뮤니티에도 많이 오픈을 해주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국 사람들도 이곳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교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길, 아까 인플루언서 처치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붙어있는 교회예요. 다시 아까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심슨스 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슨스 팜에는 1920년대 자동차부터 최근에 약 10여 년 전쯤의 자동차까지 승용차, 경찰차, 소방차, 승합차 등등을 포함하여 농기구인 트랙터 등 종류만도 약 200여 가지 정도의 자동차가 곳곳에 배열이 되어 박람회처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관람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촬영을 하기 위해 종종 가는 곳인데 이곳 주인인 심슨 씨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찾다 보니까 바로 이 교회길, 이 특이한 교회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그 배열된 자동차만 봤을 때 심슨 씨 일가가 자동차 사업을 하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철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가문입니다. 이러면서 또 바로 옆에 하나의 교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주일 예배 한글로 써있죠. 바로 둘루스 한인교회입니다. 이 조그만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많지 않지만 길 옆에 있는 작은 집을 개조한 형태로 보이고 있으며 원래 차를 주차해 놓고 나가서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낯선 차가 들어오는 게 신기해서인지 한 분이 계속 쳐다보는 것이 느껴져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촬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심슨 씨 일가는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가문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일명 서부 시대엔 켄터키주를 거의 전체를 소유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한때 켄터키주의 주지사를 지낸 가문이기도 합니다.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를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작은 서브 디비전이 하나 있고 바로 만나게 되는 곳이 좀 저도 특별한 곳인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사실 처치라고 써있지 않고 채플이라고 써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채플이란 뜻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채플이라고 쓰고 있는 이상 저는 이곳을 교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에서 보면 하나의 유치원 같은 크기의 건물인데 저 뒤로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아니면 교회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큰 규모였습니다. 빌 헤드 퍼너럴 홈이라고 써있지만 밑에 보면은 둘루스 채플이라고 써있죠. 어쨌건 이 교회길에 있는 이곳도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날 너무 따뜻해가지고 애틀란타의 봄이 아니라 봄을 건너뛴 거의 여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다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때 켄터키 주의 주지사를 지낸 가문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조지아에서는 귀넷 카운티 전체를 포함해서 아주 많은 카운티에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가문이 바로 이 심슨 가문입니다. 둘루스 채플을 지나서 바로 조금만 옆으로 가면 거의 바로 옆에 또 미국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둘루스 퍼스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곳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둘루스 연합 제1 감리교회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이 교회도 굉장히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본 예배당 앞에도 엄청난 크기의 파킹랏이 있지만 그 옆에도 사이드에도 파킹랏이 있으면서 교회 차량들이 파킹되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 소개는 영상으로 대신하는 것을 하고 다시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심슨스 가족, 그 일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귀넷 카운티를 포함해서 귀넷 카운티 전체를 포함해서 많은 카운티에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특별한 길, 이 처치 로드라는 것을 약 50년 전에 둘루스시의 바로 이 길을 이 심슨스 가족 가문에서 기증을 하게 됩니다. 기증 조건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헐값, 아주 싼 값에 매매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 이 기증 조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참 둘루스 지역에 발전하는 그 와중에 이 중심적인 이 교회길, 이 교회길에 교회가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한인 대표 대형 교회인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를 비롯하여 대형 교회가 약 4개, 5개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되고 중소형 교회도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현재 이 길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처치로드, 즉 교회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원래 길 이름은 둘루스 하이웨이이면서 공식적으로 미국 표기된 것은 그냥 하이웨이 120번 길, 하이웨이 120 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길 중에 요 2마일에 되는 요 길이 바로 처치로드, 즉 교회길로 불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길에 대한 유래를 찾아보게 되면서 이 심슨 일가에 대한 역사를 많이 알아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심슨 일가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심슨 일가의 조상이라고 해야 하나? 1830년경에 스코틀랜드계 이주민 심슨이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귀넷 카운티였습니다. 1922년에 당시에 귀넷 카운티의 보안관 한 명이 당시 대주지인 심슨 일가의 첫째 아들인 사진에서 보면 왼쪽에 맨 위에 있는 아들 알렉산더 해밀턴 심슨의 둘째 동생과 셋째 동생의 누명을 씌워 총격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 격분을 했으며 사진에 보는 그 중심에 있는 아버지와 이 첫째 아들이 자기 재산의 거의 50%에 달하는 약 1만 불을 보안관 죽이는데 보상금으로 걸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그 보안관을 죽이지 않자 자신과 첫째 아들이 비밀리에 보안관을 죽이고 차타우치 강물에 버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시신이 발견되지 못해서 그저 보안관 실종 신고로 마무리된 이 사건은 심슨 씨의 아들인 알렉산더 해밀턴 심슨 씨의 노안으로 사망한 약 4대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비밀로 붙여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2002년에 이 사실이 발표가 되었는데 현재는 심슨 씨 가족의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재미있는 심스시 가문의 역사와 더불어 이 특별한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것에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이 길에 속한 교회들을 계속 둘러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 둘루스 연합제일감리교회 미국 교회의 파킹장 사이드에 있는 이 파킹장을 보면은 하나의 미로처럼 생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미로처럼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사실 원형 형태인데 하나의 재밌는 그런 형태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벤츠 의자를 배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저 정면에 있는 저것도 또 교회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하게 되죠. 다시 둘루스 하이웨이로 접어듭니다. 이 교회 또 바로 옆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바로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교회가 한인교회입니다. 저희는 보통 이곳을 그냥 시온 한인교회라고 늘 이야기해 왔는데 정확한 명칭은 시온 한인 연합감리교회였네요. 이 교회도 한인교회에서는 중형 이상의 교회로 약 300에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본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규모가 조금은 있는 교회인 만큼 한글학교가 속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건물 뒤편으로 내려와서 이제 돌아보는 그런 광경이고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매화가 하얗게 물들었고요. 옆에는 빨간 나무, 빨간 꽃이 자리한 나무도 있습니다.
시온 감리교회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다시 교회길에 접어들어서 둘루스 하이웨이죠. 쭉 가다가 이 길에, 사실 이 길은 굉장히 길게 나 있지만 이 교차로 못 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새날 장로교회, 한인교회가 또 나옵니다. 오른쪽에 새날 장로교회가 보이죠? 새날 장로교회로 진입을 합니다. 새날 장로교회에 진입하면서 오른쪽으로 넓은 잔디 광장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 기울어져 있는 잔디밭이라서 사실 축구를 하기도 좀 그렇고 축구 골대는 있지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새날 장로교회의 전경과 건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오른편에 있는 교회 건물들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당시에는 약 15년 전인데 그때는 본당 건물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진입하는 입구 오른쪽으로 친교실, 연합장로교회 같은 경우로 보면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그런 친교실 건물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약 300석 규모의 본당 건물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서 나오고 오른편으로 지역 기관 건물이 하나가 지나면서 바로 둘루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또 미국 교회가 하나가 나옵니다. 보다시피 건너편에는 둘루스 연합 감리교회가 바로 자리하고 있고요. 이곳은 둘루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사실 이게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어느 교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지나다니면서 이 앞에 있는 건물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뒤에 있는 건물까지도 이 교회 부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되게 작지는 않은, 그래도 제법 중소형 교회,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소형 교회거든요. 중소형 교회로 이제 판단이 되어졌네요. 둘루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가서
조금 쭉 가다 보면은 또 한인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보이는 이 한인교회는 새축복교회인데 약 1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교체가 되면서 교회 이름도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지만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들어와 있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 관계로 제가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둘러만 보고 나갑니다. 아마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교회 내에 내부 수리 또는 벽, 지붕 그런 데 수리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진입하게 되는 건물은 미국 교회인데 한국에서는 2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7안식교회입니다. 처음에 순복음 교회가 한국에 태동되었을 때 이곳이 2단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던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의 기독교 교단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제7안식교도 2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독립된 하나의 교단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에서 제7안식교회를 2단시 취급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7안식교회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크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는 제7안식교회 교인들을 보면 그저 그냥 한국인이면서 유대인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요. 이곳에도 매화가 풍성히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봄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곳 제7안식교회 미국 교회는 규모가 작지도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사립학교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조금 영상으로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인 제7안식교에서 나와서 첫 번째 나오는 또 오른편에 있는 이 교회가 특이하게도 한인교회인데 제7안식교 교회입니다. 제7안식교 교회는 아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여호수아가 5개의 성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하나님께 해를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게 약 24시간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을 하루를 치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이 그냥 일요일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생긴 간판인데 이 조지아 연합교회 이게 7안식교회인데 드림 장로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겠죠. 한국에서 보면은 2단과 왜 같은 교회를 쓰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의 제7안식교는 하나의 독립교단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제7안식교와의 달리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반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 활용도가 되게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건물은 일반 기독교 교회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힌두교 사찰입니다. 이 교회길에 이런 종교적인 다른 종교까지도 같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약 7, 8년 전에 세워진 사찰로 보여지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건물인지 몰라가지고 좀 궁금하던 차에 차를 대놓고 많이 걸어 다녀 봤는데 그 사찰 안에를 보면은 굉장히 사실 저는 마리아상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약간 다신사상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사람의 모습에 머리가 무슨 소 모양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어떻게 보면 우상 같은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인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힌두교 사원이더라고요. 여하튼 이 처치로드, 일명 처치로드죠. 교회길이라는 곳에 이런 힌두교 사찰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면 좀 가까이 가서 내부까지 안으로 들어가진 않더라도 카메라를 들이대서 좀 촬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청소하시는 분이랑 또 이상하게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왜냐면 인도인이 아닌 동양인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눈초리가 있어서 멀리서 그냥 대충 건물만 보여주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성당입니다. 김대건 신부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대건 신부하면 한국의 천주교 아마 첫 번째 주교였던 것 같아요. 둘루스 하이웨이, 즉 이 처치 로드라고 불리는 교회길에 그쪽에서도 입구가 있긴 하지만 원래 정식 입구는 이 메도우 처치 로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교회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둘루스 하이웨이에 만난 이 오른편으로 돌아선 이 길이 메도우 처치 로드라는 그런 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김대건 한인 성당 맞은편에는 주성령 교회가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성령 교회는 조그만 개척교회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김대건 성당 맞은편에 있지만 교회길, 아까 말했던 처치 로드 그 선상에 있는 곳으로 여기서 교차로를 넘어가면서 오른편에 있는 그런 몰에 있는 교회입니다. 방금 제가 메도우 처치 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로드 이름이 메도우 처치잖아요. 사실 이 성당 부지가 원래 메도우 처치 미국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인이 줄어들고 그리고 재정이 악화가 되면서 이 교회를 한국 성당이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부흥하고 이 교회 이름을 따서 길 이름 자체가 메도우 처치 로드인데 메도우 처치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미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신 애틀란타에 성당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라빌이라는 구 한인타운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런 거에서 이제는 둘루스에 이런 성당이 있다는 것이 천주 교도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편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영상에 보셨어도 알겠지만 트루포인트라는 한국 교회도 이 성당의 맞은편, 이번에는 이 교회길 처치로드를 끼고 바로 맞은편에 트루포인트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길 처치로드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한인교회인 보라교회입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한인교회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온 15년 전부터도 이 교회는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고정적인 교인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길, 약 2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에 19개의 교회가 있는 이 교회길. 오늘 한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5번 하이웨이에서 나와서 첫 번째 시작되는 이 보라교회를 시작으로 이 교회 길의 맨 끝에 있는 새날 장로교회까지 그 사이에 있는 19교의 교회. 오늘은 이 특별한 길에 대한 소개와 이 길이 왜 생겼나에 대한 역사와 유래를 같이 나누어 봄으로써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도 많이 알지 못하는 이 역사와 유래 재밌게 보셨나요?